그러면 이제는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 소비가 과연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벌써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재정 적자는 많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입은 많이 감소해서.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관세를 부과를 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PC 물가 지표가 6월 달에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 나왔고 그다음에 네. 전월 대비 0.3% 상승해갖고 지난 5월 대비 좀 오름폭이 확대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렸어요. 이거 안 좀-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는. 네.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는 관세 이제 상호관세, 품목관세 이제 다 작동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무조건 줍니다. 고용이 무조건 줍니다. 그럼 실업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경기가 이제 침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관세를 부과해서 재정을 메꾸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투자를 많이 방일간 이끌어냈으니까.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뭐 일본도 막 지금 수천억 달러, 우리도 이제 뭐 몇천억 달러, 뭐 유럽도 이제 몇천억 달러 막 다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잃을 게 또 많죠. 물가가 나중에 치솟아 버리면 소비 둔화되고 소비 심리 둔화되면 고용률 낮아집니다. 분명히 실업률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로 가요. 아직은 침체까지 가지는 않지만 일단은 둔화되는 건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 전까지 이렇게 돼 이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 미국 기업 실적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애플 등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뭐 이제 암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회사 암이나 아니면 아마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이제 예상치 대비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조금 이제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 고점 부담 우려가 현재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17개 제약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제 약값을 낮춰라. 60일 안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해라. 라는 이제 이런 또 서한을 또 보냈기 때문에 그동안 되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제약 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하게 좀 많은 종목들이 근데 약간 뭐 이제 흘러가는 우리나라에서 것 뭐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큰 제약사나 뭐 바이오업체 그렇죠. 예. 외에는 예. 저번 주에 그렇게 그 관세 영향을 받을 기억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약사들은 우리나라는 내수예요, 내수. 근데 최근에 조금 요 하락, 시장 하락과 좀 맞물리면서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많이 하락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런 재료가 코스닥도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하겠죠. 네. 특히 이제 덩치큰 뭐 삼성바이오로지, 셀트리온 이런 데는 이제 미국 진출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래도 또 공장이 또 거기다 짓는다고 하니까 관세에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미국은 약값이 비싸요. 병원비 진짜 살인적이에요. 아시죠? 네. 보험료 어마무시하고 네. 또 이제 의료보험 체계도 주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약값을 막 압박을 주겠죠. 근데 그 압박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법적으로든 뭐 의회든 뭐 또 이제 여론이든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가능한 거지. 압박만 한다고 해서 뭐 맨날 지금 금리 인하하라고 이제 그 파월의장 잘라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순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약값을 뭐 당장 그렇게 막 팍팍 인하하기는 네.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우리 이제 미국 증시 어떤 정세에 또 우리나라도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예. 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증권 거래세율도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폭 개정. 예, 은행주 지금 증권주 다 지금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적인 네.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고 알갈고 해봐야 그러지만 조금 저도 그건 조금 약간 의아해요. 왜냐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이제 뭐 50억 기준 뭐 이렇게 했다가 네. 또 이제 지금 10억으로 낮췄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기준은 10억 이하가 거의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 물가도 비싸고 고물가 시대에 이게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 저 대주주 지분 그 정도 있다고 해서 그걸 대주를 해야 되냐? 그건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증권거래세는 이제 예전에 그 정도 했죠. 0.2%인가요? 근데 다시 환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재정을 많이 풀다 보니까 어디는 이제 세수를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데 증시가 하락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또 많이 세금이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공감을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약간 좀 저도 좀 근데 이제 뭐 제가 코멘트 한다고 해서 이게 예.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여파가 네. 증시에 조금 며칠 더 미치겠죠. 미치겠죠. 네.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화들짝 했다 그러더라고요. 증시가 이것 때문에 폭락했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좀 추이를 지켜보고 뭐 세법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할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이제 정치인분들이 위에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또 연준 이사가 또 하나 사임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연준 이사를 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정도에 이제 트럼프 관련 인사들이 이제 3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9월에 금리나 B컷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과연 B컷이 가능할까요? 트럼프 압박은 네. 그 비컷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1%대로 낮잖아. 근데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뭐 저는 미국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들리는 얘기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쵸. 예. 몇 달 전만 해도 그 우리가 그 달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마트 가서 보니까 일반 달걀이 지금 한 판에 7,000원, 8,000원? 그다음 뭐 좋은 유정란 뭐 이런 것들은 10,000원이 넘어가요. 보면은. 근데 계란 한 판이 아니라 계란 4개가 10,00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요즘 계란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물가를 이렇게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자극하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라. 뭐 근데 그게 물가가 잡히지 않고 또 물가가 관세 때문에 더 뛰면 아무리 트럼프가 그거 해도 쉽게 그거를 압박은 하겠지만은 금리를 팍팍 내리기는 쉽진 않다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언급을 해보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핵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서로 좀 치고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에 두고 좀 치고받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목요일부터 이어진 우리 증시 하락은 다음 주도 좀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이어서 뭐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저희 종목 상담 참여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규모 이제 수주권을 땄잖아요. 23조 조금 안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뭐 수주는 이제 그게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신호탄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TSMC를 거래를 합니다. TSMC를 거래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TSMC의 그 탄탄한 뭐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계속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는 세계 1위지만은 이 비메모리,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TSMC예요. TSMC하고의 그 공정 또 차이, 기술 차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3나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TSMC보다 좀 많이 뒤져가지고 결국 이제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TSMC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2나노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TSMC의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이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실적도 물론 실적이겠지만 기술, 이 TSMC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또 HBM의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그게 되면은 앞으로 뭐 10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이지만 당장은 그게 사실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격차를 줄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삼성도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혁신이 좀 없었어요. 지금 미국 기업 애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반도체 승부는 결국은 지금은 나노 단위, 예? 나노 단위와 수율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3나노, 뭐 2나노, 1나노,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점점 작게 잡으면서 작게 만드는 거죠. 미세화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정이 들어가면서 이 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력이 적게 나와야 되겠죠. 아무리 작게 만들고 고성능 칩을 만들어도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건 헛방이에요, 진짜로. 예, 돈 진짜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되려면 기술 격차를 확실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삼성이 앞으로 그래도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낸다면 격차를 많이 줄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뭐 8만 전자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 뭐 파운드리의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이제 HBM이 HBM4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면 삼성전자에도 이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테슬라와 22조 7,648억 규모의 이 A16 인공지능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이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하나 더 있네요. 이 반도체 또 7월 달 또 수출이 14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비해 31.6%나 증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종합지수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못 갑니다. 물론 삼성전자 없이 다른 종목들,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이 이제 뭐 더 있죠, 사실. 하이닉스도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 외에 뭐 현대차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1위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만약에 장사가 속된 말로 죽을 쓰잖아요. 그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수출도 망가지고 또 주식시장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못 가잖아요. 그럼 종합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도주가 물론 끌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다른 주도주, 이번에 뭐 주도주 섹터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방산, 그다음 뭐 지주사, 뭐 이런 것들이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상반기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죠. 상반기는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SK 하이닉스는 차익 관점으로 보고 삼성전자 못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도 나중에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당분간 시달릴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하반기부터 조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일시적인 조정이 이번에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관세 이슈, 이제 관세는 이제 타결이 됐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뭐 그냥 선방했다 그 정도예요, 사실. 근데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는 또 이제 철강은 품목 관세가 50%예요. 아시다시피. 그다음 자동차도 지금 사실은 15%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12% 뭐 이랬는데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근데 네. 사실 자동차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지금 현대차가 기아차도 지금 타격이 심할 거예요, 아마.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철강 같은 경우 품목 관세가 높으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튼 뭐 하청업체들도 상당히 곤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 어쨌든 타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레벨업은 더 시킬 거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 기술 격차를 저는 좁혀 나갈 거라고 봐요. HBM과 아까 얘기했지 이제 나노 공정, 2나노 공정에서 이제 TSMC를 따라잡으려고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그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은 점유율 격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TSMC를 넘지는 못하겠지만 격차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또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언급했던 종목이 다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번에 예, 삼성전기 막 제가 삼성전기 하니까 다음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보세요. 그 얘기 하니까 바로 다음날 탁 터져버리죠. 그래도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 신경을 써 볼 만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다시 K푸드 인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냉동 김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이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가 올라갔죠? 풀무원이 올라갔습니다. 네. 풀무원이 이렇게 올라가자
이거 풀무원만 올라가나 하고 다른 종목도 보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엄청 유명하죠. 요즘 OST까지 그거 보셨어요? 차트에 애들 때문에 봤죠. 봤어요? 예, 1, 2위를 지금 이제 노래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 김밥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유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양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K푸드의 인기로 인해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데몬 헌터스 얘기하셔가지고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지금 뭐 네. 돌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잠깐 많이는 아니고 잠깐 봤어요. 왜냐하면 제 또 둘째 딸이 애니메이션 광이거든요. 네. 애니메이션 광인데 나이가 적진 않아요. 네. 지금 30. 근데 광팬이에요. 광팬인데 그걸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김밥 먹는 씬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K푸드는 사실 김밥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그 외에 유명 아이돌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먹방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많은데 김밥은 사실 아이돌 그 그룹들이 또 많이 실제로 바쁘니까 많이 먹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먹방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K푸드 인기는 계속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김밥이 많이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인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방금 얘기했지 애니메이션 그 데몬 헌터스 말고 예능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뭐 이서진 씨 막 뭐 식당 차려가지고 막 그 팔고 거기도 김밥 많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김밥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냉동 김밥이라서 저는 마트에서 사실은 몇 개를 사 먹어봤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 입맛하고 저는 내국인이니까 토종 한국인이니까 입맛이 다른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밥집 요즘 이제 김밥도 요즘 단가가 뭐 고급 김밥 높더라고요. 뭐 7,000원 뭐 10,000원짜리도 있어요. 막 그게 일반 김밥도 막 3, 4천 원 합니다. 예, 아니 3,000원짜리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김밥 무슨 뭐 있잖아요. 프랜차이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1,500원대, 1,000원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000원, 4,000원이 다 기본이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한 끼로 가성비는 되게 좋은데 맛을 추구한다면은 사실은 냉동김밥은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사실 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렇게 말아서 직접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이게 입맛이 이거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접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싸면서 그래도 또 영양가도 있고, 예? 그리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사조 쪽 계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무원, 우양,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K 스낵도 요즘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련 종목들 중에 혹여라도 뭐 관심 종목 있으시면 한 종목만 언급을 해주실 거 있을까요? 사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K푸드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불닭볶음면이 지금 굉장히 인기라서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많이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불닭볶음면이 인기는 있지만은 가격이 저렇게 많이 갈까? 한 종목 찍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한성기업이라고 있어요. 한성기업 네. 지난 금요일에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게맛살 지금도 네. 만들고 네. 어묵도 만들고. 근데 이제 뭔가 좀 테마성이나 이슈를 잘 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시가총액도 작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윗골이 쪽에서는 잔뜩 말렸는데 이건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따라잡는 전략은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푸드는 솔직히 요즘은 관심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삼양식품 같은 기업이 또 나올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K푸드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것들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스낵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대표적이죠. 예, 오리온이. 근데 저는 이제 오리온 같은 건 괜찮지만 좀 무겁긴 해요. 예, 주가가 좀 무겁고 그래서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성기업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대북주들 예. 요즘 다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대북주 언급한 건 벌써 2달 그렇죠,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공식화했고, 또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언급할 때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때 이제 또 이런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나오면서 나오겠죠, 당연히 뭐. 이 JST나나 이 코데제 컴파니 인디에프 저번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게 그때 지금 급등했잖아요. 예, 이제 인디에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관련 종목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대북을 이제 그때 한 2달 전에 얘기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 남자들 현장에서 땀 범벅으로 신발 신고 일하느라 생긴 문제 2달,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이제 그때 출범하고 나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인디애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은 이제 이슈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좀 재료 기대치가 높다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이게 전방위적으로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이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뭐 수혜를 받고 이런 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죠. 네. 예. 근데 그런데도 기대감이 증폭되다 보니까 주가는 막 수백 프로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 확산돼요. 이게 이제 덩다리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철도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왜냐면 올라갔죠. 이게 처음에는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이제 처음에 튀어요. 지금 개성공단 막혔잖아요. 그럼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다. 뭐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상회담이 뭐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철도도 있는다. 실제로 철도 있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철도 있는다. 뭐 그러면서 이제 철도 관련주도. 그다음 뭐 송배전. 왜냐면 북한은 이제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배전 그거 깔아준다. 그럼 송배전 DMZ 관련주. 개발. 예.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막 전방위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마성으로 부는 거예요. 실제 수혜주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면 이제 막 급등이 터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전에는 키맨이 트럼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워낙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세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좀 듣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키맨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필요가 없죠. 트럼프 만나서 저번에 이제 성과도 없었고, 네. 근데 또 만나자고 해서 지금 뭐, 핵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건데 지금 미국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야 만나자. 저번에 이제 내가 이제 일기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별 성과 없는데 이번에 좀 성과를 내봐야 되니까 우리 잘 지내서 저 성과 한번 내보자. 근데 김정은이가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장기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푸틴이 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젤렌스키가 키를 갖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쉽게 이제 그 전쟁 종식을 휴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뭐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얻을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끝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노가잖아요. 왜? 땅 다 뺏겼지. 뭐 줄 거 다 줬지. 그리고 자기 이제 임기도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 이제 저기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뭐 계속 그냥 장기화돼 늘어지는데 어쨌든 키맨은 저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반응을 안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 대북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뭐 남북 관계 이제 저 정상회담하면은 분명히 얘기는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재료 이슈로만 좀 움직인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을 때는 건들지 않는 걸로. 그렇죠. 단기 네. 급등할 때는 이제 좀 팔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전에처럼 그 트럼프 일기 때처럼 김정은이 정상회담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붙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철도, 농업 뭐 다 붙어요. 그럼 비료도 뭐 이런 것도 다 붙어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다룰 게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야,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슈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금요일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적으로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성정보, 특히 이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인성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또 강한 시세를 또 주지는 않았어요. 뭐 토마토 시스템, 소프트센, 유비케어 이제 요런 비트컴퓨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요 이제 비대면 진료 법제와 관련 이슈로 추가적인 시세가 다음 주에도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비대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좋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특히나 뭐 종합병원 큰 데 같은 경우는 사람 어마무시해요. 저도 병원 사실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40대까지는 거의 안 갔는데 이제 50 넘어가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검진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큰 데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는 비대면을 하면은 이제 큰 중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데 가야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의사들 반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어마무시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속 밀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의가 돼도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실질적인 수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케어랩스가 한번 이제 튀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들어갔죠. 예. 딱 한두 종목 정도만 실제로 트고 나머지는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상승 첫날이거든요. 네.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 이제 탈출한 것들은 이제 비트 정도. 예. 그러니까 한두 종목은 아마 세게 터질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아, 예,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비트 같아요. 컴퓨터.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정책으로 확 활성화되진 않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예, 과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진료 얘기 나오면 반짝하고 그러고 끝나버렸죠. 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아니면 한두 달에도 테마가 형성되면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세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런 종목에서 이제 몇백 프로가 가요. 한두 달 정도만 테마가 형성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2주 정도면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예. 튀면 팔자.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반도체 계약 이슈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 메커스, HPSP, 테스, 뭐 하나머티리얼, 두산테스나 네테스아크, 대덕전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 이슈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쭉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요 일론 머스크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 섹터 일단 뭐 긍정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튀어나온 게 스피어가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죠. 그게 바로 스페이스 X와 771억 원 규모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이 또 강력한 상승력을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이긴 한데 이게 성장 동력이 반도체가 뭐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 동력이 한계 가지고는 그러니까 딱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고 많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를 많이 먹여 살렸던 것들이 실제로는 건설, 그다음 뭐 자동차, 화학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조선도 있고 근데 조선은 지금 슈퍼 사이클을 좀 맞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엔진이 많이 동력을 많이 잃었죠.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중동 붐이 있을 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근데 이제 미래 먹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차세대 미래 먹거리는 당연히 AI예요. 모든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AI에 사활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벌써 이미 도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다음 뭐 로봇, 자율주행 뭐 많잖아요.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차세대 먹거리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또 인공지능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최고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성은 아닌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으로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기에 많이 터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반기에도 한 번은 또 훈풍이 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쵸. 예, 주가들은. 예, 좀.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규모 클러스터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전력수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캐집 돌파할 수 있는 부분 명분이 되지만 이제 가장 큰 시장은 그래도 자동차예요. 자동차. 지금 굴러다니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보조금을 줘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가격적으로 비싸고, 근데 이제 배터리 가격이 결국은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결국은 배터리잖아요. 우리가 내연은 엔진이지만,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부 기술력으로 이제 돌파가 될 거라 봐요. 그게 이제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돌파가 된다면 이제 내연기관 차하고 가격 차이가 별 차이가 없고, 또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또 출력이라든지 또 충전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기술적으로 극복이 된다면 저는 나중에는 캐집이 돌파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눌리면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났다가 다시 빠지면은 기회인데 네. 올해는 많이 못 갈 거라고 봐요. 아, 올해는 많이 못 갈 것 같다. 올해는 많이 못 가는데 저는 내년을 바라본다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나중에 수요가 더 늘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근데 이제 트럼프 이제 리스크는 항상 트럼프죠. 트럼프는 항상 아시다시피 친환경도 필요 없다. 예? 기름 많이 써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대세는 저는 계속 전기차는 갈 수 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림은 기회지만 올해는 그렇게 강한 시세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한번 그렇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 기업 중에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뭐 사실 다들 뭐 조금 시세들이 노템 같은 거 많이 났고, 그린푸드는 사실 좀 소외를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BM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너무 많이 눌렸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조금 보면 에코프로 BM 정도는. 네, 아까도 이제 2차 전지는 눌리면 기회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실적으로도 에코프로 BM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에코프로 BM. 자, 그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수요일 되게 많습니다. 종목이 이제 카카오뱅크, 하이브, 산일전기, SM, APR, 롯데렌탈, 휴젤, 현대백화점, 하나투어가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카카오뱅크는 뭐 상반기에 시세가 많이 터졌고, 하이브는 요즘 조금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네. 산일전기는 주가가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전력 소요가 네. 요즘 많으니까 그런 게 소외지고, 근데 주가가 변압기를.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사실 가격 매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지금 볼만한 게 별로 없는데, 그 제 생각에는 여행 수요가 그래도 내수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면, 예, 우리가 이제 소비 지금 쿠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이제 여행 수요 지금 상반기에도 조금씩 늘지만 하반기에 여행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투어 정도는 뭐 괜찮게 버질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투어. 예, 상반기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바닥은 탈출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하나투어 찝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하나투어 지금 조정 시에 한번 건드려서 이 시세 차익을 발표하게 얘기하면 한번 또 바로 가나요? 내보자. 자, 이렇게 정리를 저번 한번. 주에 이거 한 주만큼 그런 것 네. 같은데. 이제 목요일 날에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긍정적으로 발표될 만한 게 CJ E&M, 데브 시스터즈, LIG 넥스원, CJ 프레시웨이, 미래에셋증권, GKL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GKL에는 카지노, 나머지 증권주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쭈루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건드려야 될까요? CJ E&M은 네. 요즘 이제 그 TVN인가요? 네. 옛날에 한참 있겠는데 이거 요즘 좀 선방 OTT나 이런 쪽이 이제 요즘은 TV 시청률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워낙 유튜브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나머지들 뭐 LIG 넥슨 이런 것도 이제 뭐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조금 눈에 띄는 게 사실 이거 지금 선정한 걸 저 몰라요. 이거 박정식 파트너님이 저 즉석에서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거죠. 좀 곤란해 그래서 아니 이거 생각도 못한 거를 아니, 이거 다 즉석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하루 전날 보고 오라고 꼭 자료를 드리는데 안 봐요. 아니 나 바빠서 못 봐요 지금. 그거 그래서 느낌상은 이게 느낌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아, 데브 시스터즈 네. 게임즈 쿠키런. 저는 게임도 되게 싫어하는데 그 애니팡인가요? 네. 옛날에 히트친 게 예. 데브에서
뭐, 이게 대부였나요? 애니팡이? 애니팡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나 네. 게임을 안 해. 근데 되게 히트를 한번 쳤어요. 쿠키런 히트 친 건 쿠키런, 알아요. 예, 네. 그것도 히트. 그래서 뭐 막 저 게임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그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이게 좀 눈에 띄어요. 예, 예. 대부분. 아, 제가 더 있었네요. 펌텍 코리아랑 CJ CGV랑 고려하여 이노션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부 시스터즈 게임도 찝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롯데쇼핑, 네오이즈, 네이버, 현대 GF 홀딩스, 스카이라이프. 이제 그렇게 좀 눈에 띌 만한 종목이 좀 없긴 한데 이 중에는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별로 없는데요. 네. 지금 스카이라프는 저거 뭐 위성이 저것 별거 현대 GF 네이버 정도는 좀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아, 네이버요? 예,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뭐 앞으로 제가 인공지능에서는 선두주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좀 반등도 살짝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네, 보이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지수만 턴해주고 이제 만약에 종합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예를 들어 한 3,400, 500 갔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사전 접수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할 만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다음날 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슈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조인트 스텝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하고 그대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임상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그래서 지금 시세는 아직 더 남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부 좀 차익하고 일부는 좀 가져가시는 전략.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40% 넘게. 예, 딱 4일 만에. 예, 바로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이델리 힘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탑픽 종목을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두산그룹 계열사죠. 사실 이제 금요일장이 빠졌는데 뭔가 이슈가 뭐가 있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로봇 기업인 원엑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지분을 86% 정도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두산그룹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 이제 두산중공업, 그다음 이제 두산 지주사, 그 후에 이제 두산그룹들이 이제 플랜트하고 중공업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로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지금 육성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많이 그 시너지를 많이 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근데 지능형 로봇하고 이제 합쳐서 휴머로이드 사업을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도 차세대 먹거리로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을 육성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코스닥의 지금 시총 상위인 네임버 로보틱스의 지분을 대거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계열사입니다. 네임버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 계열사라고 해서 또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두산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두산그룹 쪽에서도 많은 그 지원과 육성책, 그다음 K 휴머로이드가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출범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K 휴머로이드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앞으로 미래 성장형의 직접적인 수혜고 또 정부의 정책이 휴머로이드 로봇에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해봤고 일단 지금은 조정 과정이죠. 금요일날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뭐 선점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서 잡힐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지수 저점하고 거의 맞물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초가가 매수가가 되지만 조금 낮게 만약에 빠지면 낮게 잡아도 돼요. 제가 55,000원, 6,000원, 7,000원 뭐 그런 때 만약에 빠져도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5만 원만 이탈 안 하면 5만 원을 손절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을 매수가로요? 아니 5만 원 손절까지. 아, 5만 원 손절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시초가가 이제 가격대가 잡히는 거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빠지면은 빠져도 매수를 해도 된다는 그럼 얘기예요. 5만 8천 원 밑으로 분할.
그렇죠. 예, 예. 분할로 하고 5만 원 손절가 목표가는 8만 원. 8만 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이 원엑시아라는 로봇 솔루션 미국 업체를 현재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능형 로봇 시스템 쪽을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 계속 옛날에 비쌌고 이래서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서 답답하신 거죠? 아유 죽을 지경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먼저 김선상 예, 파트너님 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네, 프론티어 언제 잘 보고 잡으셨어요?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 아, 좀 되셨어요? 이거 사실은 예. 방송에서 이거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때 프론티어를 얘기를 해서 이거 파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에 뭐 나중에 이제 레벨 4, 5 되면 실제로 이제 운전대를 지금도 이제 운전대 잡지 않고 이제 주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도 출시하고 뭐 그랬지만은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좀 부진한 데다가 자율주행 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어느 정도 오긴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반등 나오고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 그거를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이게 전화 상담이 오셔가지고 이게 매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 안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이 큰일이네요. 이래가. 그래서 요거는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중이 다행히 그래도 뭐 많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반등 나오고 그냥 자율주행이 교체하세요. 좀 가지고 있으면은 갈 수는 없습니다. 기간적으로 오래 들고 간다면 만약에 오래 들고 간다면 이제 이달에 이제 바닥이 나오면 한 16,000원, 17,000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으로서.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15,500원이니까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신 가격이나 그 이상 만약에 올라오면 한번 매도 쳐주세요.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퓨런티어가 좀 시세가 많이 좀 죽어 있는 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 상태로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13,000원 가격 라인을 깨트리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만약에 좀 미련이 있다 싶으신다면 뭐 13,2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이제 15,200원, 100원, 15,000원 정도 부근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좀 빠져나와라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지금 뭐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니 요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해 잡으신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저출산 정책으로 공략을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안 움직여서 바로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로투 세븐도 지금 이제 그런 지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네, 들어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저출산 정책 테마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터져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박스권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저출산 정책에서도 올해 시세가 가장 크게 터진 게 SAMG 엔터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도 있고 장난감이 있는데 이번에 오로라도 서리고 그러니까 뭔가 히트 애니메이션이든 제품이든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투 세븐은 저출산 정책 수혜주는 맞는데 히트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히트 제품이 없으면 크게 안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한 6,000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한 6,000원대 올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예. 올해는 많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수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크게 가는 거는 분명히 히트를 쳐야 돼요.
히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야 된다. 예, 추가적인 이슈 재료가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책 수혜주만 해가지고는 이 박스권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거는 괜찮은데 6,000원대 나중에 올라오면 팔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저출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근데 올해는 4천 가는 건 힘들 거라고 보고요. 아니, 나는 장기로 간다면 장기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목표 달성 8만 원대 진입을 하면 거기서 반 정도는 파시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사세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8만 원 달성하고 나서 뭐 일주일, 2주일 이상 만약에 또 폭락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시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9만 원대까지. 예, 9만 원대 파동까지. 그러니까 전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수익을 일단은 절반 정도는 목표 달성 8만 원 가면 반 정도 파시고 그리고 다시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건 이제 지수가 이제 저점이 다시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를 다시 판 만큼 채워놓으시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가져가셔요. 예, 9만 네, 원까지. 네. 네. 올해는 9만 원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은 1차 목표는 8만 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해 목표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해 주셨을 때 그 지지받는 가격이 20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6만 6천 원 정도 부분이 아마 지지 가능 라인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 시장이 삼성전자는 시장이 좀 가야 좀 움직이죠. 그래서 6만 6천 원 정도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줘야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전자 살펴보고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LS 에코 에너지. 네, LS 에코에너지. 예. 그다음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한 3만 3천 원대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관망하시고 예. 만약에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지금 하지는 마세요. 1, 2 정도 지나은 다음 하세요. 만약에 더 하신다면 3만 4천 정도. 예, 3만 3천 원대에서 그러니까 전달의 저점이 지금 20개월 선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3만 1,10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면 한 3만 3천 원대 진입을 한다면 거기서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왜냐하면 전력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괜찮아요. 업황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제 다음 달까지 만약에 보유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4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더 늘리셔도 되는데 1, 2주 정도는 지켜보다가 지난 다음 늘리세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실적도 좋고 성장성 좋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스펙에서 이제 인수합병해가지고 예, 들어온 기업인데 레이저 전원 장치 이게 이제 피부 미용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계속 성장인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동이 끝난 거는 아닌데 이거 이제 13,000원 넘기고 나서 좀 쉬어가는 데 흐름이 돼서 역사적 고점이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파동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가더라도 욕심낼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증시교원에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점 매수가 저 밑에 4,000원대가 최저점이거든요. 저기서 잡았더라도 저 꼭대기까지 먹을 욕심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꼭대기를 치면 순식간에 나중에 빠져버려요. 순식간에. 물론 지금 수익 중이니까 크게 걱정은 없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지금 80%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성향이 그냥 한 종목 딱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승부수는 잘 던지셨는데 이제 파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요. 이제 이달에 만약에 추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를 하세요. 예, 절반 이상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역사적 최고가 지금 역사적 최고가 15,000원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5,000원까지 끌고 가시더라도 지금 이제 21선이 살짝 이탈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밑에 이제 61선이 있어요. 예? 100이 이제 밑에 이제 21선이 지금 오늘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이제 더 만약에 더 깨져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세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파동은 남아있지만 좀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 상승할 때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그렇게 좀 맞기 때문에
분명히 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유아용 용품, 그다음 뭐 놀이방 매트 뭐 이런 것 수혜예요. 그 유아용 가구도 있고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제품에서 뭔가 히트 제품이 나오면 터져요. 아주 크게 가요. 그게 올해 SAMG 엔터하고 또 뭐 오로라, 그러니까 몇몇 종목만 터지고 저수산 정책에서 뭔가 히트가 나오거나 뭔가 재료 이슈가 딱 부각이 안 되면 크게 가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단중기적으로는 박스권에 갇혔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그래서 좀 실적도 지금 보면 좀 신통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TS가 지금 꺼졌네요. 예, 그래서 네.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꿈비는 같아요. 제가 한번 가격 전략 한번 간단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대에서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네. 지금 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6,000원대까지 왔을 때도 지금 다시 충매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꾸 망설여져가지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좀 충매를 해가지고 다시 2만 원대로 평단가를 낮춰보려고 하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아, 평단을요. 일단은 하나기술이 2차전지 쪽인데 이게 기업 내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 단가를 지금 낮췄다가 또 손절을 한번 하셨나 그렇죠 지금 몇 년 전에 매수하신 게 예. 6만 원대. 6만 원대, 4만 원대. 이게 이제 시점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쪽이다 보니까 캐집에 걸렸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2년 동안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쪽이 이제 캐집에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진입을 해서 또 바닥 탈출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건 괜찮아요. 이게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까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올해는 바닥 탈피를 하거나 캐집에 이제 탈피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가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적으셔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제 크게 물리고 오랫동안 들고 가지 마시고 물타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로 봐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반토막 이상이잖아. 5만 원에 잡으신 게. 그렇다면 단가를 만약에 낮춘다면 비중을 확 실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 낮춰져요. 그러니까 15%에서 제 생각에는 평균 단가를 2만 원대 낮추려면 선생님이 지금의 15%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장기로 더 가져가세요. 지난번에 한 3주쯤에 예. 멘토님께서 한번 매수 추천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갖다가 시도했었거든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왜냐니까 지금 적자가 3년째 적장인데 내년 정도 되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캐집에 걸렸기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탈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2만 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만 저걸 하세요. 내가 이 정도 비중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인데 나는 30%, 40%, 50%까지 감내할 수 있다. 그럼 늘리세요.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평균 단가 너무 높으셔요. 단점은 평단이 지금 5만 원이면 평균 단가를 지금 선에서 과연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만약에 평균 단가를 진짜로 낮춘다면 그걸 감내할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면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게 안 되시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은 여기까지 보고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노 신소재고요. 예, 나노신 소재 예, 7만 1,000원에 8%입니다. 7만 1,000원에 8%.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으신데 손실이 상당하십니다. 요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한 얼마까지 좀 매도가를 봐야 될지 저는 한 올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아니면 내년 초까지 예. 반등이 언제쯤 할지 반등 나올 때가 좀 궁금하시다.
네네. 우리 2차 전지 쪽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타로 또 이게 오늘 상담이 그 저출산 저출산 연타 2차 전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다 아시다시피 캐집에 걸린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 자체가 몇 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시점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는데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막 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점점 좋아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게 다 삼박자가 맞춰져야 그래야지 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 정도는 탈피를 했지만은 또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 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려면 시기적으로 좀 더 지나야 돼요. 근데 이제 들고 가시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만 1,000원이면은 단가가 좀 높은 편인데 7만 원대 이상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오히려 매가를 좀 낮출까요? 예, 그 비중이 적으시니까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8% 비중이시니까 지금의 8% 정도까지는 더 2배 정도는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잖아요. 한 15%까지 늘려도. 예, 그 정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나누신 빠져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적정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LG전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 네. 8,800원에 1차적으로 매도할지 더 끌고 갈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참고 삼아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일단 다음 네. 주까지 조정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더 심해져요,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당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도주. 주도 딱 정해져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그다음 삼성 계열사들, 예, 그런 것들이 주도주고 이번에 뭐 조선주들도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 빠져야 돼요. 많이 빠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는 기회가 됩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 카카오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 주도주들은 기회고 그다음 이제 개별주는 뭐 당연히 이슈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슈 없으면 매수하지 마세요. 사봐야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테마도 요즘 잘 안 붙기 때문에 개별 이슈. 차별화 장세에서 그런 것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수급이 붙는 것들, 예, 그런 거 외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빠지는 부분은 저가 매수 기회지만 차별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종목 선별을 주도주나 제가 얘기했던 항상 1등급 대장주들, 예, 그런 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